자, 오늘 첫 소식 뉴스탑10 단독 취재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군이 벨기에 군과 함께 폭발물 제거 합동훈련을 실시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매우 특이합니다. 사진 먼저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시가지 훈련을 하면서 폭탄 제거 훈련을 하는 미군과 벨기에 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건물의 간판 보십시오. 선라이즈 호텔, 레스토랑 이런 활자가 보입니다. 한글 간판이 보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북한의 어떤 시가지를 가상해서 꾸며놓은 이런 훈련소라는 말 아닙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네, 지금 그 일견에 봐도 지금 칙칙한 것이 북한이 이제 페인트나 이런 게 부족해서 네. 북한 건물도 보면 다 저렇게 좀 칙칙한 색깔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북한을 아마도 우리가 모르는 북한의 어느 곳이고 지금 보면 이제 광장이 있는 곳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네.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선라이즈 호텔, 레스토랑 이런 곳에 요인이 지금 숨어 있다. 네. 또는 그 요인이 있는 곳에 폭발물이 있으니까 그것을 네. 제거하는 훈련. 즉 북한의 현장에 들어가서 작전하는 그 훈련을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궁금해서요. 이 북한에 선라이즈 호텔이 있는지 막 찾아봤습니다. 근데 인터넷으로는 찾아낼 수는 없었고요. 자, 김종문 교수님이 이 사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군이 지금 북한의 시가지로 꾸며진 곳에서 폭발물 제거 훈련을 한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일단은 북한에 미군이 들어갔을 때 시가전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가전을 한 다음에 북한에 산재되어 있는 네. 핵무기라든가 네. 화학무기, 그다음에 이제 생물학무기 이런 WM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네. 전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방금 핵무기 제거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핵무기 제거하는데도 폭발물 제거반이 투입이 됩니까? 어떤 과정에서 투입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핵무기 제거는 이런 폭발물 제거반 지금 이 기사에 보면 네. 이 폭발물 제거반이 정확하게 어떤 부대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훈련장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 해병대 훈련장인데 그렇죠. 군복을 봐서는 육군 군복이에요. 네. 육군 군복을 입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핵무기를 수거한다든지 이런 작전을 한 것은 델타포스나 배부그룹 이런 특전 팀들하고 같이 들어가는 네. 정말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들어가지 이런 일반 부대의 폭발물 전문가들이 이런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때 당연히 부비 트랩이나 네. 급조 폭발물 이런 사전 것들이 제거 작업을 있을 위해서.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가서 제거하는 전초 부대다. 아하. 이렇게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김종문 교수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이 지하 시설을 점령하는 훈련도 하지 않았습니까? 미 이사단이 했었던 걸로 아는데요. 네, 지난 4월 달에 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죠? 네, 공개를 맞습니다. 했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미 이사단에서 북한의 그 지하 시설을 가정하고 네. 이렇게 투입돼서 그걸 점령하고 하는 그 훈련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저걸 봤을 때 김정은이가 숨어 있는 지하 벙커를 탈출을 해서 김정은을 사살하는 훈련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아하, 그랬었죠. 자, 그리고요, 이 미국의 이제 군사 영상 정보 공개 사이트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공개된 사진들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사진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폭탄 제거반이요. 모형 지금 비행기에 다가가서 폭발물을 설치하고 폭파시키는 이런 장면도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이 모형 비행기를 보니까 언뜻 떠오르는 게 북한의 무인기가 지금 떠올랐습니다. 이런 리모트 컨트롤로 조정하는 이 모형 비행기. 이거를 폭발물 제거반이 가서 굳이 터뜨리고 이 사진을 또 공개를 했다. 북한의 무인기를 폭발시키는 훈련을 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게 더 많은 자료가 있어야지 판단할 수 있겠는데 일단 무인기를 저렇게 폭발시킬 이유는 없다고 보고 네. 일단 비행기 대용으로 해서 네. 북한의 비행기를 폭발시키는 훈련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김정은이 그 집무실에 보면은 집무실 그 방 하나가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하 몇백 미터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바로 미림 비행장으로 빠지는 철도가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 열차를 타고 바로 미림 비행장에 가서 네. 탈출하게 돼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북한의 비행기를 폭파시키는 훈련을 미리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미군이 북한의 전술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지금 이제 북한이 우리 청와대 상공 또는 그 성주 사드 기지 상공으로도 무인기를 보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왜 여기다가 지금 폭발물 제거반, 저 옷을 입은 사람은 명확하게 폭발물 제거반이거든요. 네. 그 사람이 그냥 저걸 터뜨리면 그냥 뭐 총으로 그냥 쏴버리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저기다가 저걸 이렇게 터뜨릴까? 저것은 북한군이 미군이나 한미연합군이 북으로 들어갔을 때 시가전 상황에서 저 무인기에다가 급조 폭발물, 사제 폭발물을 따라서 어떤 그 미군의 진격군의 그 어떤 그 진격을 그럴 저지하는 가능성도 있군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정보를 미군이 확실하게 가지고 네. 저 사제 폭발물, 즉 무인기를 가장한 사제 폭발물이 이제 미군 앞에 행렬 앞에 선 거죠. 네. 그러면 저 폭발물 제거반이 가서 네. 그것을 제거하고 아하. 미군의 진격을 돕는 이제 네. 이런 어떤 시나리오를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지금 미군이 저렇게 훈련소에서 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규모 강화 훈련, 그러니까 공중 침투 훈련을 지금 미국 내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유명한 두 부대가 투입이 돼서 지금 하고 있다고요? 공중 투입 훈련. 네. 그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제 제 미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군단이 있는데 미국군 중에서 제 18 공수 군단이라고 있어요. 네. 그 군단급이 전부 다가 이제 공수 군단인데 네. 지금 82 공수사단 그리고 제 25 경보병사단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101 이제 그 공수사단이 있는데 네. 우리가 잘 아는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 영화 네네. 찍었던 이제 그 사단하고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의 사단이 지금 7월 말부터 전적으로 사단 전체가 공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으로 공중에 투입한- 비행기를 타고 네. 낙하 훈련, 어느 네. 곳에 침투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저 82 공수사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완벽하게 공수사단이고, 네. 25 경보병사단은 네. 스트라이커 사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타고 네. 가는 82 공수사단보다는 좀 더 무장된 그런 이제 부대들이거든요. 근데 육군 병력이 저렇게 투입된다라는 거는 네. 이미 공습이 끝난 다음에 점령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과정을 훈련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 미국이 북한 전역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네. 필요한 것은 김정은을 제거하든지 아하. 또는 북핵을 제거하든지 이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핵을 제거하러 델타포스나 대북으루 같은 특수부대가 들어가면 네. 그 부대들을 에워싸고 있는 북한군 또 정규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정규군들하고 네. 전투를 벌여서 대북으루나 델타포스가 핵을 제거하고 김정은을 제거하는 시간을 벌여주는 그런 역할을 시나리오를 분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저희가 이 뉴스탑 10 팀이 또 한 가지 단독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미군 제10산악사단, 10산악사단, 그러니까 산악 전투에 고도로 훈련된 10산악사단이 무려 2,800여 명 규모로 이미 한국에, 우리나라에 지금 상륙해서 들어와 있다. 네. 이런 내용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제10산악사단도 훈련에 투입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미 지금 상륙해 와 있다고요. 그렇죠. 이제 미군이 아프간에서 전쟁을 이렇게 해보니까 아프간이 거의 대부분 산악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예 산악전을 전문으로 하는 네. 사단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제10산악사단인데 네. 당연히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네. 대마고원이나 또 이번에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던 자강도 지역, 네. 남강도 지역 이런 지역은 거의 다 산악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작전하는 부대인데 네. 이 부대가 보잉 747 여객기 8대 나누어 타고 이미 우리 군산 즉 군산공항이라는 것은 미군 기지입니다. 네. 그 미군 기지로 들어왔다라는 이제 정보가 나온 것이죠. 아니 근데 지금 아직 을지 훈련이 한참 남아 있는데 미리 들어온 걸 보면 네. 그 을지 훈련에 앞서서 또 다른 훈련을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 10산악사단이 창설된 게 1943년도고 네네. 그때 이제 이태리 전선에서 네. 아주 이태리 북부의 산악 지역에서 아주 네. 독일군을 완전히 몰아내는데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아하. 저 산악사단은 그 모토가 Climb to Glory라 해서 네. 하여간 이 산에 기어오르는 이 전문 그 부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주 극한 상황, 네. 혹독한 기후에서 싸우는데 적응이 됐습니다. 네. 사막이라든가 아니면 극지 같은 데서 네.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부대인데 아마도 그 장진호 전투에서 네. 미국이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그랬었죠. 북한이 겨울 되면 엄청난 추위가 있는데 네. 아마 저는 산악 부대를 보낸다면은 아마도 그런 그 극지에서도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산악 부대를 일단은 한국에서 적응 훈련을 시킨 게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UFG 훈련을 한다 하더라도 네. 이렇게 하나의 사단이 저렇게 네. 거의 한 개 예단급 병력을
하나의 사단에서만 차출해서 네. 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UFG 훈련이나 봄에 하는 키 리저브 훈련이나 이렇게 보면 뭐 그 미군이 한 10,000명 정도 투입됐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사실은 와 10,000명이 나왔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항공모함만 한 척이 와도 네. 거기서 항공모함 병력 한 6,000명 그리고 항공모함 호위 구축함 해가지고 항공모함 한 척하다 한 8,000명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미지상군은 한 2,000~3,000명만 와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 부대가 섞여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개의 사단에서 저렇게 3,000명 정도가 온다는 것은 네. 지금 다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는 또 몰라요. 도울지도 그렇죠. 몰라요. 그래서 전적으로 지금 그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네. 지금 뭐 대화냐 또는 전쟁이냐 그 선택은 나중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준비는 충분히 하는 그런 과정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연초에 국방장관한테 지시를 했죠. 네.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네네. 라는 게 지금 현재 이게 스탠딩 오더로 계속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끊임없이 현재 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대통령이 명령만 내리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야 되니까 네. 모든 준비를 저는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 이를 아주 강하게 규제할 수 있는 새 법안에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정말 강력해진 게 러시아까지도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이 된 그런 법안에 서명을 한 것이라고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만 제재를 했으면 러시아가 이렇게 유엔 대북 제재안을 새로 이렇게 채택을 하는데 러시아가 이렇게 반대를 할 텐데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 내용이 들어있고 네. 또 러시아도 굉장히 심하게 제재하는 게 들어있고 또 이런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현재 러시아가 이제 굉장히 큰 반발하고 있는데 이번 그 제재안의 특징은 네. 북한이 석유를 수입할 수 없게 중국으로부터 석유를 받을 수 중국 말이죠. 전부 다요. 러시아도 걸립니다. 아하. 러시아가 한 20%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석유를 공급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네. 앞으로 북한 노동자를 수입해서 쓸 수 없게 만들었는데 네. 현재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가 3만에서 5만 명이나 있습니다. 네. 엄청난 숫자가 되기 때문에 러시아한테 큰 타격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북한 선박뿐만 아니라 북한 물건을 실은 제3국 선박도 운행을 못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중국 선박이나 러시아 선박이 당장 제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법안,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네. 앞으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에 아마 경제력 또는 정치적인 힘에 큰 대결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을 제외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대선 개입 해킹 사건도 제재 대상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기업이 미국과 유럽에 석유를 이제 수출하는 부분도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법안이요.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서명을 이번에 한 거지. 사실은 지난 27일 날 이미 의회에서는 다 통과가 됐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이미 북한은 굉장히 지금 반발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었죠. 그렇죠.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 1일에 세계는 저들의 이해관계만을 추구하면서 때없이 주권 국가의 제재 몽둥이를 휘둘러대는 미국의 깡패 행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네. 미국에 대해서 깡패 행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원유를 봉쇄하고 원유를 수입을 금지하는 것 북한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네. 과거에도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원유 공급을 중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3일 정도 중단했는데 그때 북한이 100기를 두고 바로 대화의 장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런 거 치면 이 원유 수입을 중단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네. 북한은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원유 수입을 중단한다는 건 지금 북한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다. 지금 그렇게 비유가 되고 있는데 자, 일단은 8월 위기설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고 또 8월을 넘기더라도 9월을도 절대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8월 일단은 을지 가디언 프리덤 훈련이 있어서 이때를 계기로 도발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지금 미리 예측이 되고 있고요. 만에 하나 8월을 그냥 넘어가더라 하더라도 9월에 북한 정권 수립일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추가 핵실험을 8월이나 9월 그래서 8말 9초에 또 위기가 올 수 있을 거다 이런 예측이 또 나오고 있네요. 작년에 5차 핵실험, 그게 네. 이제 지진파가 그때 당시에 5.3, 유럽과 북미 지진센터에서는 5.3이라고 평가를 했었고, 네. 한국 기상청에서는 5.0이라고 평가한 그 인공지진, 즉 북한의 5차 핵실험이었죠. 그게 정말 가장 성공한 핵실험이라고 알려져 있고, 네. 그 이후에
그 미국 조야에서 북한을 선제 공격해야 한다라는 이제 여론이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흘러온 거거든요. 그게 바로 작년 9월 9일이었습니다. 바로 9월 9일이 북한 정권 수립일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따라서 지금 이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8월 말에 하고요. 그러면은 한미 연합 그 전력들이 계속 기동을 좀 움직이고 있는 사이에 북한이 저렇게 만약에 또 6차 핵실험을 하고 그 6차 핵실험이 미국이 생각하는 선보다 좀 더 강력한 핵실험으로 어떻게 성공이 되어진다면 미국은 정말 공격을 감행할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8월에 도발 가능성 대표적인 게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두 번째가 추가 핵실험. 그리고요. 2015년도에도 이 본격적인 도발하기 전에 목함질의 도발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국지적인 도발로 또 우리를 긴장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죠. 그 북한이 남한하고 이렇게 대화를 원하면은 그러니까 대화라는 것이 뭐냐면 일단은 남북한 간에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군사회담을 하고 싶으면은 이제 이런 국지적 도발을 하는데 관심을 끌고 싶은 거죠. 그러나 작년도 8월 4일날 그 목함질의 도발은 CCTV가 없었으면은 잡아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건 조금 성격이 좀 다른 것 같고 요번에 이제 SLBM을 뭐 발사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보고했듯이 더 성능이 개량된 ICBM을 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4월 15일 날 북한이 큰 원통형이 들었던 신형 엔진. ICBM을 들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걸 아직 안 썼거든요. 북한이 쏜 다음에 그걸 다시 쏠 가능성이 있고. 그건 3단계 엔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3단계 엔진, 2단계 엔진 확실치 않으나 길이라 봐서는 3단계라고 뭐 추정이 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쏘게 되는데 그거는 고쳐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발사된다면 미국이 더 긴장할 겁니다. 자, 일단은 한미 당국 이 도발을 대비해서 아주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미니트 3 미국의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했죠.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습니다. 이 미사일 미니트 3 어제도 저희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미국이 보유한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데 원래 상반기 1년에 원래 4번 정도 시험 발사를 하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4번째 시험 발사를 했어요. 4번째.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발사한 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볼 때는? 그 올해 상반기에 이미 북한이 성공한 미사일 발사 실험을 여러 번 했고 그에 대응해서 아마 예정되어 있던 스케줄을 굉장히 당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미국이 보여준 사인은 이런 것 같습니다. 북한은 3,700km를 올렸지만 980km만 날렸고 그렇지만 미국은 6,800km를 날려서 어디에 떨어뜨리겠다. 남태평양의 마샬 제도에 떨어뜨리겠다. 정확하게 낙하지점을 맞춘 거죠. 떨어뜨린 거죠. 그러면 이 마샬 제도가 너희 평양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사인을 이제 북한한테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 미니트맨 3가 이제 6,800km를 날았지만 실제로는 고각 발사를 해가지고 거의 거리를 저 평양에다가 맞췄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을 미국에서 이제 보도를 안 하지만 방향만 틀면은 그대로 평양에 떨어질 거리를 맞추기 위해서 일단 고각 발사를 해서 방향만 틀면 평양을 맞출 수 있는 식으로 실험을 했을 것 같고 저게 이제 다탄도 미사일이거든요. 핵탄도 3개가 실려 있어서 저게 이제 만약에 북한을 쏘게 되면 북한에 있는 도시 3개를 동시에 초토화시킵니다. 이게 한 발에 300KT 정도 그 폭발력을 가지는 것들이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300KT면은 히로시마 원폭에 20배쯤 됩니다. 그런 게 3발이 동시에 떨어지니까 북한에서 굉장히 그 위협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자, 일단은 미국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경하게 전쟁 불사 발언까지도 나왔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또 투트랙으로 한쪽에서 틸러슨 국무장관은 역시 대화를 원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두 가지 이 대화와 압박을 동시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군사적인 움직임이 지금 심상치가 않아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다뤄봤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봉 실장님, 신인균 대표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